옛날 표현이긴 한데 장안의 화제였죠. 흑백요리사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서바이벌 예능입니다. 드라마나 영화에 버금갈 정도로 좀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그런 예능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들고 오게 됐고요. 요즘 어딜 가나 이 흑백요리사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. 뭐 스몰 토크 주제로 너무 맛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한데 하도 막 여기저기서 다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피로감을 좀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흑백요리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여태 진짜 많았잖아요. 저는 요리에 별 관심이 없기도 하고 딱히 뭐 안 땡기기도 해서 관련 프로그램은 단 한 편도 보지 않았거든요. 심지어 꽤 인기가 있었던 이 냉장고를 부탁해도 단 한 편도 보지 않았습니다. 그 정도로 요리 관련 프로그램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 주변에서 하도 난리여가지고 뭔지 확인이나 해보자라는 마음에 이 흑백요리사를 틀었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최종화까지 이렇게 쭉 달리게 된 것 같습니다. 제일 좋았던 거는 질질 끄는 연출이 없었어요. 시작하자마자 100명의 요리사가 나오는데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으면 한 명 한 명 다 사연 소개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겠죠. 근데 여기서는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하더라고요. 이 100명이라는 요리사를 모았다는 것 자체가 이 제작진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이었을 거거든요. 뭐 비용적인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나중에 이 편집 과정을 생각을 한다면은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100명의 사운드와 영상을 다 확보하고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추려가지고 나중에 방송을 만들었을 텐데, 녹화 시간이 1시간이라고 치더라도 100명 분량의 1시간짜리를 다 수집하면 100시간이 되는 거잖아요. 이거를 편집하는 그 과정은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. 제작진이 그걸 해냈더라고요.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잘 추려서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이거 재밌다라고 빠져들게 됐던 거는 두 심사위원의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. 백종원 씨야 뭐 모르면 이상한 거고, 안성재 셰프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 뵌 그런 분인데 평가를 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. 냉정하면서도 공손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안성재 셰프가 평가하는 화법이 더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이 경연에서 탈락한 요리사들의 품격이 이 작품의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긴 합니다. 흑수저, 백수저라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놨는데 사실상 이 흑수저 집단에 속해 있는 분들도 모두 쟁쟁한 분들이거든요. 탈락자라고 해서 절대 뭐 어디 가서 막 꿀리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. 다만 여기서는 강자들끼리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탈락자가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긴 하죠. 근데 퇴장할 때 한마디씩 남기는 인터뷰에서 그들의 이 품격이 느껴지더라고요. 본인이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뭐 남 탓을 하거나 불평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패배의 경험에 있어서도 본인이 뭘 얻어가는지를 이야기하고, 뭐 다른 것보다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같은 선택과 같은 과정을 거쳤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와, 진짜 너무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. 나는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일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?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은 과정과 결과를 낼 거다라고 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래서 성공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상 저는 뭐 우승 결과 자체에는 큰 흥미가 없었습니다. 물론 뭐 출연자들한테는 우승 결과가 중요했겠지만 저는 경합에서 승리했던 분들보다 탈락했던 분들의 모습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뭐 누가 우승해도 박수는 쳐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보는 동안에 어떤 요리사를 응원하냐라는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항상 뭐 다 응원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. 이게 그냥 대충 둘러대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짜 다 응원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제일 먹어보고 싶었던 요리는 랍스타 짬뽕이랑 밤 티라미슈였는데, 이 밤 티라미슈는 CU에서 이번에 시제품으로 나왔더라고요. 방송에 나온 그 레시피 그대로 만들어서 먹어본 유튜버가 이 시제품을 먹어보더니 이 레시피대로 만들었을 때는 맛있었는데 이 시제품은 지나치게 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 밤 티라미슈 예약 구매에 성공했던 제 지인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. 너무 달다라고 하면서.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어떤지 한번 맛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가지 뭐 유행어나 밈 같은 것도 생겼는데 뭐 이분하다 이게 지겨울 정도로 많이 쓰이는 것 같고, 뭐 나야 참기름 같은 대사들도 상당히 재밌는 그런 대사였죠. 그리고 블라인드 시식하는 미션의 그 장면은 끊임없이 패러디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와서는 뭐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사용이 되니까 좀 지치는 감이 있긴 한데 뭐 그만큼 인기의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.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논란이 되는 이런 악마의 편집이 없어요.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리얼리티 예능 같은 거 보면은 누가 빌런이냐가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는 제작
제작진이 의도해서 누구 한 명 나락 보내려고 작정한 그런 식의 연출은 안 보이더라고요. 그 점이 좋았습니다. 사실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좀 있었는데 악마의 편집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해도 좀 과하게 비난을 받는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. 사실 저는 이 작품 통틀어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까지 과하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특히 초반에 팀전할 때 백수저 셰프들 중에서 특정 몇 분이 뭐 집중 포화를 맡고 계시던데, 이런 예능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출연자가 있을 수 있죠. 뭐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를 하는 것도 뭐 시청자의 권리라고 하면은 뭐 권리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개인 SNS까지 찾아가가지고 막 망해라는 식으로 막 과하게 비난을 하는 거는 그런 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, 너무 과몰입한 행동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단 이 출연자 문제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 구성적인 면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레스토랑 미션이 좀 호불호가 갈리고 있던데, 그 미션에 대한 시도 자체는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갑자기 팀별로 한 명씩 방출해서 새로운 한 팀을 만든다라는 그 룰은 굳이 왜? 라는 좀 의문점이 들기는 하더라고요. 그 장치를 통해서 제작진이 의도한 게 대체 뭘까?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준결승전이었던 두부지옥 미션은 정말 요리사 한 명 한 명을 극헌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런 미션이었던 것 같은데, 그 미션에서 경쟁자들을 다 제끼고 올라온 사람이랑 그 전에 있었던 미션에서 고득점을 이제 획득을 해서 두부지옥 미션을 프리패스 했던 사람이랑 결승에서 맞붙이는 게 이게 공정한 대결이 맞나? 라는 의문이 좀 들기는 했어요. 어차피 누가 이기든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뭐 끝난 것 같아서 뭐 다행이긴 한데, 보면서 그런 좀 의문은 들기는 하더라고요. 출연했던 요리사들이 근무하는 식당은 뭐 이미 예약이 다 차가지고 당분간은 가기가 힘들 것 같고요. 이 네이버 지도로 저장해놓은 식당 리스트 같은 게 돌아다니던데 개인적으로 저장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 뜨거운 열기가 식고 나면은 가까운 곳부터 한번 찾아볼까 싶기도 하고, 아마 뭐 내년이나 돼야 열기가 좀 식겠죠. 다른 무엇보다 이 패배에 대한 품격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, 꼭 이런 교훈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뭐 요리에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 오락적으로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요. 넷플릭스에서 한번 시청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